에듀엔 선생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디지털 SAT로 바뀌고 만점자가 확 줄었다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? 디지털 SAT가 어렵습니다. 만점까지 가기에 굉장히 고단한 시험이 디지털 SAT인데 지난 2024년 3월부터 시험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도 많고 이게 어떤 시험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압니다.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 그리고 이제 마듈 1에서 애들이 쉽게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마듈 2에는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마듈 1에서 했던 여러 가지의 시험 문제 난이도에 맞춰서 마듈 2에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나온다 하는 부분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. 이 과정들을 가지고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이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가 결국 정말로 스킬이 자기께 되어 있는 아이들이라야 완벽하게 이걸 할 수 있구나 하는 부분들인 겁니다. 영어 수학에 관해서 예전과 달리 수학 800점이 더 어렵다는 점, 이 부분에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요즘 1550 이상은 예전의 1550과는 아주 다릅니다. 정말 잘해요, 애들이. 정말 잘합니다. 한참 동안 SAT를 안 내도 대학 들어가는 시간들이 됐었죠. 그죠? SAT 점수를 왜 안 냈었을까요? 이전엔. 결국은 시험에 대한 능력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된 학생들이 시험 점수가 오히려 본인이 만들어 놓은 학교 성적이나 AP 성적을 방해한다, 지장을 준다라고 생각하면 SAT 점수를 안 냈던 거예요. 시험 점수를 안 냈던 학생들의 스킬이 어디까지 늘었을까? 그럼 SAT 성적이 어디까지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까? 그 생각해 봐야 하는 일이 되었습니다.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9학년 시작하면 아이들이 언제 SAT 준비하면 돼요?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. 이제 4년 동안 이제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꼭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꿈에 부풀어서 묻는 질문들이 9학년이고 이제 10학년이 되면 준비를 좀 지금 해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따 해야 되나 하는 망설임과 이제 이렇게 되면 내가 성공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, 그런 걸 가지고 10학년에 보통 질문도 하고 같이 얘기도 나누고 그렇습니다. 11학년이 되면 11학년 봄 안에 끝낼 수 있을까 이제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. 이거는 이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를 대하고 있는 이 디지털 SAT 제너레이션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타임라인을 생각하는 그런 상담거리가 되어 있습니다. 얼만큼 길게 공부를 해야 진짜 나의 실력이 되느냐. 그리고 이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에 정말 지지 않고 시험장에서 좋은 성적을 만들 수 있는가. 제가 흔히 주는 그 시간들은 10학년입니다. 10학년쯤에 시작을 해서 SAT 스킬이 정말 자기 스킬이 돼서 결국 이 스킬을 11학년에 높은 클래스 속에서 잘 사용할 수 있어야겠더라는 거예요. 그 이유가 만약에 학생이 학교에서는 쉬운 코र्스를 하고 있고 프랩 클래스에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익숙해져 있어서 나오는 점수들이라면 실제 시험에 가면 그 점수를 발휘할 수가 없더라고요. 이전에 있는 SAT에도 그런 일들은 자주 보아왔지만 요즘은 이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일 때는 그 부분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. 시작 점수가 한 1200 정도 되는 경우는 아주 흔히 있습니다. 어지간히 공부 좀 하고 언어 클래스를 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그런 정도는 점수가 나오는데 학생들이 이 실력을 학교 가서 열심히 사용하지 않으면 시험장에선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고요. 몇 점이나 받아야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 1550 이상 돼야 된다는 걸 모두 다 알 거예요. IB 신입생들 미디안 스코어 프로파일 이런 것들 보면 1510점에서 1560, 70 보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럼 99%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. SAT 점수 99% 된다 그러면 1510점 이상이 99%이 됩니다. 그런데 그 학교들의 입학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. IB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입학률이 5%도 안 되는 경우가 많죠. 이해가 되는 거죠. 얼마큼 아이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하나. 이렇게 어디까지 가고 싶은지에 대한 디자이어가 결국 이 점수로 가게 할 건가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. 많은 학생들이 이전에 기출문제 가지고 연습합니다. 눈이 익숙해져서 기출문제들 어떤 거든지 보면 할 수 있게.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그 기출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컨셉들이나 아니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면 어떻게 풀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, 추론에 대한 생각들이 잘 준비가 돼야 결국 마듈 2를
겁 없이 막히지 않고 풀어내갈 수 있는 게 이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의 특징이라는 거죠. 언제나 800점은 0.1% 미만으로 되어 있는 게 SAT라고 합니다. 숫자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 2023년에는 만점자가 2,500명 정도가 나왔다고 합니다. 근데 2024년에는 1,000명 정도라고 하네요. 결국 디지털 SAT로 바뀐 2024년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찬스는 확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보입니다.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내 실력을 최고로 나타낼 수 있나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결국 시험장이 나의 매일이래야 돼요. 시험장에서 보여지는 나의 실력이 나의 매일이래야 되니까 결국 매일매일 프랩을 하고 있는 동안에 시험처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. 내 눈이 그냥 익숙해져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내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프랩이 돼야 시험장에서 최고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게 현재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이고 결국은 SAT 프랩으로 다져진 스킬을 시험장이 아닌 학교에서 먼저 사용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. 언어 클래스나 AP 클래스에서 SAT에서 다져진 스킬로 잘 연습을 하게 되면 결국은 시험장에 매일매일 자기가 사용하던 스킬을 걱정하지 않아도 수루룩 잘 나타내는 일들이 돼주면 SAT 고득점은 당연히 가질 수 있는 일이 되겠죠. 그런데 여기에는 또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. 학생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는 것들이 있거든요. 아무리 많이 준비를 해도 예상치 않았던 일이 벌어지거나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던 일에 너무나 패닉하는 학생들의 성격도 있습니다. 나의 성적을 보여주는데 큰 걸림돌이 되는 학생들도 많이 있습니다. 그거는 이제 첫 번째 시험을 보고 나면 아이들이 많이 느낄 수 있어요. 아, 내가 프랩에서 보았던 점수하고 실제 내가 마듈 2를 대해서 내가 해나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구나. 말하자면 시험장에서의 적응 능력은 어렵구나. 이렇게 느껴지는 학생들이 있다면 세컨드 테스트를 잘 준비할 때 ACT라는 옵션을 꼭 써봤으면 하고 저는 추천합니다. 자, 디지털 SAT의 후발주자가 디지털 ACT입니다. 디지털 ACT가 되기 전에 있는 ACT는 사이언스 리딩이라는 파트가 하나 더 있었고 시험이 1시간 이상 더 길었습니다. 한참 시작했던 2024년 한 해 동안 사실 ACT를 보려고 하는 숫자는 확 줄어섰어요. 디지털 ACT가 되면서 지난 9월부터 본격화가 되었습니다. 디지털 SAT는 사이언스 리딩이 옵션입니다. SAT랑 비슷한 시간으로 SAT가 잉글리시하고 매트로 돼서 2시간 15분일 때 디지털 ACT는 리딩, 잉글리시, 매트 해서 3섹션이 2시간 15분 안에 끝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. 문항수도 줄었습니다. 그저 리딩 패시지가 좀 SAT보다 긴 거 빼놓고는 사실 수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. 여기에 다른 한 가지의 그 장점은 SAT가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라 이렇게 어려움을 중간에 느낄 수 있는 시험이라면 디지털 ACT는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가 아니에요. 페이퍼 베이스가 그저 디지털라이즈 돼 있다는 것 말고는 차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학생들이 학교와 비슷한 문제 구성, 문제의 뉘앙스와 같은 그런 문제들로 풀어나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게 또 ACT가 되기도 하였습니다. SAT 가지고 충분히 실력을 늘렸던 학생들이라면 시험장에서 느껴지는 그런 스트레스풀한 시츄에이션에 어떻게 자기가 적응하고 적응하지 못하고 하는 문제가 있다면 디지털 SAT를 왜 못 쓰겠습니까? 써서 내가 꼭 가고 싶은 학교에 최대치로 나의 실력을 보여주려고 할 때는 SAT건 ACT건 양쪽 다 쓸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고득점을 만들고 싶어서 양쪽 시험을 같이 놓고 어떤 걸로 고득점을 만들 수 있을까? 이제 한번 고민해보고 잘 준비해봐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9학년 초기부터 시작해서 차분히 자기 실력을 쌓아서 이제 원서에 좋은 점수를 넣고자 할 때 양쪽 시험 같이 놓고 어떻게 실력을 늘려서 어디까지 가겠다. 이건 굉장히 성숙한 자세의 시험 준비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려운 훈련으로 시작해서 양쪽 점수를 다 받겠다라고 하는 투지 정도면 원하는 학교의 미디안 스코어 프로파일 이상의 점수를 받고 합격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.